안녕하십니까. 기계학습계 로봇 미니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로봇 및 기계 전자공학과 권익현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제가 읽은 논문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논문이 어떤 문제를 정의했는지, 그리고 그 정의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마지막으로 풀어간 그 해결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읽은 논문은 Efficient and Joint Hyperparameter and Architecture Search for Collaborative Filter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2023년도 말에 나온 논문으로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협업 필터링을 학습하기 위해 조인트 하이퍼 파라미터와 아키텍처 서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백그라운드로 필요한 지식을 2개 정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협업 필터링이라고도 불리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인데요. 이는 사용자의 선호도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론입니다.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넷플릭스에서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 및 항목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별로 개인화된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학습을 할 때 명시적, 암시적 피드백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명시적 피드백은 별점이나 평가, 리뷰 등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는 피드백을 뜻하고, 암시적 피드백은 조회를 한다든지 구매 이력과 같은 간접적으로 리뷰를 남기는 그런 행위들을 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협업 필터링이라는 추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utoML이라는 기법입니다. 제목에서 아키텍처 서치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효과적으로 선택한다라는 부분이 이 AutoML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AutoML이라 함은 기존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함에 있어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아키텍처를 선정하고 그 아키텍처에 맞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이런 수동적인 과정들을 자동화 시켜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AutoML 안에는 최적의 신경망 구조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방식인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방법이 있고, 어떠한 아키텍처에 따른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2가지 방식을 각각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학습하기 위해 이 2개의 방법을 한꺼번에 사용함과 동시에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아키텍처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종속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뉴럴 아키텍처 서치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꼽고 있고, 따라서 이 2가지의 방식을 같이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2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했을 때에는 검색해야 하는 이 스페이스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단점과, 그렇게 해서 도출한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에 대한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투-스테이지 조인트 서치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미지에서도 보실 수 있듯 기존에 있는 다른 연구들은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단독적으로 이용하거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을 단독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한 부분을 종속시켜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랑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을 한꺼번에 포함한 이 트레이닝 스페이스를 학습시켜야 모델을 도출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이 알고리즘은 우선적으로 뉴럴 아키텍처 서치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을 어, 체인과 같이 연결해서 이런 검색 공간을 줄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와 아키텍처를 함께 검색하는 그런 방법과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아키텍처를 같이 검색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투 스테이지 조인트 서치 알고리즘은 이렇게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두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심히 봐야 할 점은 검색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공간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으로 스크리닝하여서 적용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고 스테이지 1에서는 서브샘플링 된 데이터셋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검색할 때 랜덤 포레스트 모델 세타를 학습시키고, 이렇게 학습된 세타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검색하는 공간으로 넘겨서 이 공간에서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그 세타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는 전체 데이터셋으로 다시 학습을 하여서 그 최적의 아키텍처의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 하이퍼 파라미터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다른 파라미터들을 학습한 결과의 랭킹을 매겨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범위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판별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와 연관성을 갖지 않는 부분을 계산하여서 이를 따로 판단을 하는 방식을 또 채택을 합니다. 그에, 그에 따른 점수 분포표는 아래와 같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스크리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고 서브샘플링 함으로써 그 서치 스페이스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논문의 하나의 장점이었는데요. 그렇게 서브샘플링을 하는 근간이 되는 원리가 이 아이템 출현 빈도수 기반으로 샘플링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원본 데이터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 출현 빈도수 기반 샘플링이 원본 데이터셋과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였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 서브샘플링 하지 않은 점수가 1에 근접한다고 하면, 음, 출현 빈도수 기반으로 샘플링 했을 때 0.3 정도의 비율을 가지면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은 샘플링의 일관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은 협업 필터링을 AutoML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셋과 아키텍처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사이의 연관성을 높이고, 하이퍼 파라미터와 아키텍처를 동시에 검색하는 검색 공간을 확연히 줄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평가 코스트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저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평가하는데, 첫 번째로는 본 알고리즘이 다른 자동화된 CF 모델에 비해 어떠한 성능을 가지는지를 평가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재현율과 NDCG라고 하는 추천 시스템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로 이 알고리즘을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알고리즘이 다른 검색 알고리즘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렇게 재현율을 통해 확인해 보았더니 투 스테이지로 이루어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재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된 알고리즘 설계의 각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하였는데 어, 왼쪽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하이퍼 축소되지 않은 공간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대로 이용하였을 때, 그리고 축소된 하이퍼 파라미터 검색 공간을 이용하였을 때, 또한 디커플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하였을 때 각각 다른 성능을 보여주며 디커플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을 때 대체로 더 높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레이시오도 이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른쪽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